자, 오염부담은 간단한 파트지만 어쨌든 중개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잘 묻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 스토리를 머릿속으로 잘 끼고 있어야 돼요. 문제는 동시항변권이에요. 자, 동시항변 잘 들어보세요. 430조 동시항변권인데 동시항변권은 과거에 굳이 말하자면 한 1회부터 한 25회 때까지 대학 총론문 1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2문제만 꼽아라라면 항상 동시항변권이 꼽혔어요. 장문의 사례 문제 나와버리고 장문의 판례를 물었어요. 근데 최근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항상 출제 변화를 보셔야 돼.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 중개업을 볼 때 누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냐, 이게. 같이 이행시켜야 되는 거냐를 중개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걸 묻지 너무 이론적인 파트. 이론적인 파트는 어디냐면요. 434쪽에 보면 성립요건 봐보세요, 성립요건. 여기 너무너무 어려운 파트야. 이걸 주로 물었어요, 과거에는. 그 성립요건에다 제목에 별표 2개, 동그라미 치는 별표 2개. 여기 있는 글자는 원래는요, 여기 있는 글자는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435쪽까지인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 옆에 뭐 기출자 돼 있는 건 뭐건 사실은 1회부터 지금까지 모두 기출지문이야, 이거. 안 나온 지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그 밀접된 부분인데 책은 어딜 많이 묻느냐, 책은. 박스 딱 쳐놓고 동사 고르시오, 동사 아닌 거 고르시오. 응?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434쪽에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동시항변권 별표 3개 치세요. 그 다음에 옆에 기출지문들 그 5개 소개하고 있죠? 이거 전부 동그라미 쳐놓고 다 보셔야 돼요, 기출지문. 옆에 있잖아, 그 조그만 글씨, 여기 아니, 그 백지에. 네. 예, 이 5개가 전부 수도 없이 반복되는 기출지문이에요, 이게요. 자, 요 두 군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데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 동시항변권은 536조에 규정이 있는데 역시 이 규정도 임의 규정이야.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하는 거고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같이 이행하자. 특약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어, 동시항변권도. 또 동시항변권도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냐? 쌍무계약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쌍무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쌍무. 반드시 하는 얘기 원칙은 쌍무에 발생하지. 원칙은 편무계약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쌍무에서 발생하지만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공평 원리에서 원래 쌍무계약 특징이야. 이 동시항변권이. 근데 이게 이제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확대 적용된 얘기는 쌍무계약 특징인데 쌍무계약이 굳이 말해서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쌍무의 같이 이행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인정된다면 쌍무계약 아닌 데서도 동시항변권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원칙은 쌍무에서 발생한 문제지만 우리가 또 이 동시항변권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범용을 쓰는 거예요. 이행상의 견현성이다 이 불러요. 같이 이행하자. 쌍무계약은 채권자의 성립, 이행, 소의 운명을 같이 한다. 이행상의 견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네 번째는 이 동시항변권 항상 이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심화 강의, 요약 강의 들어가면 이런 건 안 쓰겠죠. 이런 건요. 처음이니까 쓰는 거예요. 청구를 전제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누가 청구해 왔을 때 어떻게 청구했느냐. 상대방 저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해 왔을 때 누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항변한다는 말은 없어요. 항상 누군가 먼저 청구해 왔을 때 이 동시항변 문제가 비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다섯 번째는 이 동시항변권 구별 개념이에요. 구별 개념. 주의할 게 뭐냐. 이 동시항변한다는 말과 줄여서 그냥 동시항변권은 줄여서 그냥 동시행이라 불러요. 동시행. 너무 말이 길니까. 이 동시행은 뭐라고 불러요? 부인권. 부인한다. 이 부인권이란 말과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동시항변하는 얘기는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다른 개념이에요.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 1억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어요. 나 1억 못 줘. 1억 왜 주니? 줄 게 없는데. 나 1억 왜 주니? 나 이행할 거 없어. 이거 부인하는 거야. 근데 항변한다는 것은 청구한 자체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데 나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 줘. 이 얘기라고. 나 1억 줄 거 없어. 부인한단 말과 항변한단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럼 항변한단 말이 뭐냐?
그럼 굳이 말하자면 여기서 다 써볼게요. 동시이행의 상병권을 주장한단 말이 뭐냐. 상대방이 뭔가 청구해 왔어. 청구해 왔을 때 상대방 저는 자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 이익을 청구했을 때 그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는데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이용 못하고 상대 청구를 저지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버티기 하는 거야. 버티기. 나 이용 못해. 뭐 할 때까지 네가 이전에 비해서 교육할 때까지는 나 장을 못 치러. 집주인 네가 보증을 빼줄 때까지는 나 이사 못 나가. 버티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상대방이 이익을 제공하면 나도 이행해야지 인정하거든요. 뭐뭐 할 때까지는 버티기 하는 거지 그 청구권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시한명권은 요건이에요. 여기 어려워요. 한 번만 할 거예요. 나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 얼마나 또 못 알아듣고 짜증을 부릴까. 그러면서 또 선생 탓하는 거야. 아, 저 선생한테 배워서 내가 못 알아듣나 봐. 선생 바꿔야 된다는 별 얘기 다 나와. 어떻게 가야 될 길 멀고. 우리는 단기 속성반이야. 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봤자 시험 보러 할 때까지 앞으로 40번도 못 만나. 40번에 완성시켜야 돼 이거를. 문제풀이가 다. 그러니까 알아든 못 알아듣든 시험 나올 뿐만 하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 이 동시함을 성립하고 어떤 때 동시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거냐. 동시함권은 첫째, 요건이 이게 참 어려워요. 한 번만 할 거야. 하나의 쌍무계약의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일 거. 여기서만 성립하래. 여기서만. 응? 참 지문도 길어. 하나라는 얘기 뭐 동일한. 하나의 매매계약, 하나의 임대차계약, 하나의 교환계약, 하나의 계약. 그 하나의 계약에 기인한 반대 채권 채무끼리만 동시함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의 쌍무계약이 아닌 서로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어요. 채권 채무가 있어. 내가 줄 게 있고 받을 게 있는데 그 채권 채무라 불러걸려. 받을 게 있고 줄 게. 채권 채무가 발생 원인이 다른 채권 채무는 동시한면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의 매매계약, 하나의 임대계약, 그걸 받은 채권権반대 이런 거예요. 내가 도매상인데 또 소매상이랑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3년 전에 에어컨 덤핑 나온 게 있어서 에어컨 대리점이야. 싸게 10대를 줬어. 3년 전 외상 때 그 300만 원을 500만 원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덤핑 물건이 나왔어. 그 소리 듣고 와서 연락 와서 저기 나 에어컨 10대만 줘. 넌 3년 전에 그 500도 못 갚고 있지 않느냐. 요번에 장사 때 갚을 테니까 요번 건 내가 입금시킬게. 요번 거는 1,000만 원이에요. 입금시킬게. 못 믿으면 입금시켰어. 걔가 입금시켰어요. 걔가 입금시키자마자 내가 그랬어. 나 지금부터 동시한면이야. 너 3년 전에 예상 때 그 500 추가 입금시킬 때까지는 내 에어컨 인도를 거절한다. 네가 입금시키는 거와 에어컨 3년 전에 예상 때 입금시키는 거와 이번 넘긴 거 지금부터 같이 할 거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요번에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이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행해줘야지. 옛날 채권자 안 갚는다고 지금 채권자 합쳐 동시한면한다는 말은 없어. 발생의 다른 채권자는 동시한면할 수 없다. 또 동시한면권은 같이 이행하자. 이게 세상은 공표원리야. 같이 하자.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러냐. 같이 하자. 이 공표원리에서 인정하는 건데 그런데 동시한면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이것도 대답 안 해주고 또 쳐다보고 있어? 우리 지금 어디 배우고 있나요? 채권 배우고 있어요. 채권은 누구끼리? 당사끼리, 쉽게 얘기하면 둘끼리, 니네끼리 항변하는 것이지. 이 동시한면권을 제3자한테 동시한면 주장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물건. 유치권은 물건이야. 누구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어?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경락자건 신소자건 나 수선비술 줄 때가 다 인도 거절이야. 그건 물건이니까. 근데 동시한면권은 매매계약을 맺은 임대를 맺은 니네 둘끼리만 주장해야지. 3자한테 주장할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사자란 말을 다 밑줄 거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는 어려워서. 니네끼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당사자란 말을. 너와 나, 우리 둘. 갑과 을이 있다면 우리 둘. 이렇게 한정하지 말자는 거야. 요 문제 말어. 맞지만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것이 채권 양도,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 인수라고 그래. 채무 인수. 그래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넘겨줄게. 인수해버렸어.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동시한번 여전히 유지된다, 유지 안 된다. 유지되고 존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이렇게 딱 들면 한정하지 말고 얘가 이 채권을 내 대신 네가 받아가잖아. 야. 대금 지금 이렇게 넘겼어. 그러니까 얘랑 동시한번 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이행할 것을 내가 대신 이행해 줄게. 얘가 인수했다면 얘랑 이랑 동시한번 할 수 있다는 거야. 상속은 당연한 얘기고요. 동시한번 유지되고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냥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만 이 많은 문장 중에서 다음 중 동시한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동시한명권이 소멸하는 것은 동시한명권이 유지될 수 없는 것, 존속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는 경계. 경계된 채권 채무에는 동시한명권은 존속할 수 없다. 이 단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단어. 여기는 동시한명권은 소멸이에요. 이 많은 단어 나왔을 때 경계만은 동시한명권이 소멸이지 뭐 할 수 없다. 존속할 수 없어요. 그럼 경계가 뭔지 알아야 될게요. 경계. 시험범위는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시험범위 아닌 걸 묻는 걸 굉장히 짜증스러워요. 내가. 시험범위 아니고 왜 묻냐? 경계계약이에요. 경계계약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계약 15개 중에는 경계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계약을 고치는 거야. 계약을 고치는 건데 자 보세요. 이 경계계약이야. 자 갑과 을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 여기 있는 상가 하나랑 여기 있는 임야 한 필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자. 이 교환계약이 맺었어. 쌍무계약이잖아. 그러면 얘가 상가를 명도할 때까지 얘도 임야 명도는 거절할 수 있죠. 서로 등기 같이 넘겨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요. 이게 계약 내용이야. 그런데 이 상가를 넘겨주고 임야를 받게 했던 갑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임야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도로 옆에 붙어 있지만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도시계획에 걸려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야. 보기만 좋지. 난 이 공법을 잘 몰랐어. 그냥 당연히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나 사기당했어. 나 이 계약 없었더니 취소할 거야. 없었더니 하겠다 했더니 중개사가 그래. 그러면 임야 상가 바꾸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임야 대신 을에 이 전답이 있는데 이 전답이랑 이 상가를 바꾸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고치자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야 넘겨받는 것보다 이게 넘겨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좋다. 그건 동의한다. 그럼 계약서 고치자. 그래서 상가랑 임야를 바꾸기로 한 교환계약을 이번에 상가랑 어디에 있는 전달 바꾸기로 계약을 고쳐버렸어. 그럼 계약이 경계됐다라는 거야. 경계된 계약. 그럼 옛날 이제 요 계약에서 이제 상가랑 전달 바꾸는 계약을 고쳐버렸어. 그러니까 옛날 경계 전의 계약과 경계된 후에 이 신계약은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법률적으로는 같은 계약이 아니라는 거야. 전혀 다른 계약이라는 거야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계약에 경계 전의 계약에 혹시 이게 서로 동시행의 항명권이 있었더라도 경계된 신계약에 동시에 따라오는 거 아니라는 거야. 경계된 계약에서만 동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다? 소멸해야지. 존속할 수 없다. 그냥 기억해 주셔. 쓰라는 거 아니니까. 자, 경계된 계약. 일단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문장. 두 번째. 대가적 의미. 대가 의미 있는 채권 채무끼리만 동시행하는 거야. 대가 의미가 뭐냐? 대가 의미라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주된 채무끼리만 동시하는 것이지 주된 채무가 아닌 딸려있는 부수적 채무라 부르기도 하고 종된 채무라 불러요. 이 종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동시함수한다는 말은 없어요. 주된 채무끼리만 동시함을 성립하는 거야. 자, 기계, 비싼 기계야. 공작 기계인데 2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결 맺었어. 그럼 기계 매매 계약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인도하는 거. 난 대금 2억을 지급하는 게 이게 주된 채무냐? 약속한 날짜에 기계는 싣고 왔어. 인도해줬는데. 근데 내가 뭐가 문제돼? 설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설치해줘야지 기계를 가동할 거 아니야. 또는 설명서, 보증서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조작 방법을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빠서 일단 기계 인도해놓고 설치는 내려와서 해주겠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나 대금 부담도 치르는데 나 대금 지급 거절한다. 네가 완벽 설치해주고 보증서, 설명서 보내주고 안정적 설치할 때까지는 2억 지급을 거절한다. 나 지금부터 동시항변하는 거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기계를 인도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야. 다만 이런 걸 늦게 해주는 바람에 가동 못하면요. 이거에 따른 내가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줄, 에어컨을 대리점에서 매매하면 에어컨을 갖고 오면 대금 치러야 되는 거지, 에어컨 설치 끝날 때까지 대금 지급 거절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걸 늦게 해주는 바람에 내가 뭔가 손해가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할지언정 주된 채무끼리만 동시에 추정해야지 종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 해서 동시에 추정하면서 잔금지급 거절할 수는 없다. 몇 단은 안 되잖아. 이거 기억할 거야, 기억 안 할 거예요? 기억해야 돼. 이거는 무슨 논리가 아니야. 자, 이제 다 미쳐가야 돼요. 보세요. 자, 몇 거드릴게. 1번.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야. 1번에 세 번째 줄에 파란 글씨 있네. 파란 글씨. 당사 쌍방이 각각 별개 약정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지키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미치고 있는 다음에 맨 밑에 동시에 생긴다 볼 수는 없다. 하나 첫째.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세요. 판례 그 얘기도. 판례 내려오면 2번. 동그라미 별표. 이거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경매가 밑줄 보세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밑줄. 별표. 동그라미에다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자주 나왔던 질문이에요. 최근에. 경매가 무효가 돼요. 근저항권자가 근저항 채무자를 대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경우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맨 마지막에 거절돼서 동시한관계가 있지 않다. 동의가 성립할 수,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에는 동시한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그 도표 밑에 보세요. 도표 밑에 5번 봐보세요. 5번. 동그라미 5번. 다시 별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채무가 동시에 유지한 상태 변경되었다면 상속 채권량도 채무인수 세 단어 동시에 여전히 존속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여서 경계 동그라미 별표 그 단어에다 얼마나 이거 잘못인지 몰라. 경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서 상실됨으로 동시에 소멸한다. 이 단어들 좀 이따 더 보기로 하고. 참 어려워 이 시험이라는 게. 자, 2번 두 번째는 이 동시한문권은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그래야지 동시한문 청할 수 있다는, 같이 이행하자 청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뒤집어보면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동시한문 있다 없다? 없다. 이 도래했을 때 동시한문 청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뭐라 얘기하냐 이거를. 선이행 의무자는 같이 이행하자. 동시행의 항변권을, 이걸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선의 의무자는 동시항변 청할 수 없다. 상대방 이행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어서 뭐가 나오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자, 매매하기 한번 맺어봅시다. 토지를 매매했어요. 토지 매도인은 갑이고 매수인은 을이야. 매도인과 매수인이 3월 1일 날 10억에 사고 팔기로 하자. 계약 썼어. 그래서 오늘 계약금으로 오늘 1억 지급하고 중도금이 한번 있긴 했어요. 중도금은 4월 1일 날 중도금 4억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일자야. 그 다음에 잔금은 5월 1일 날 5억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게 계약 내용이야, 이게 지금. 이렇게 계약 썼어요. 중도금 치는 날, 잔금 치는 날. 자, 이게 매수인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중도금 치는 날이에요. 오늘 4월 1일이 왔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대금을 4억짜리 수표를 끊어서 가고 나갔어요. 가서 매도인이 나왔어. 중도금 받으러. 잠깐 매수인 한 얘기예요. 매수인이 오늘까지 계약금 1억 원이랑 중도금 4억 매매 대금의 절반이 넘어간다. 절반이 넘어가잖아요. 절반이 넘어가니까 매도인 씨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중에 절반을 교부해달라는 거야.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 등기필증, 예증명, 우임장 등등등 해서 관련 서류 절반을 지급해달래요. 아니 매도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잔금 치는 날 다 서류 주는 줄 알았지 중도금 치는 날 서류 주는 생각 못해. 이게 공평하지 않니? 생각해봐라. 절반이 넘어가면 절반 필요한 서류 주는 것이 맞지 않니? 그런데 잔금 치는 날 5억 치는 날 절반 갖고 와. 자기 준비 안 했다. 그러면 매도인 씨가
오늘 중도가 매매가 절반 넘어가니까 소유권 이자 피난사로 절반을 기업할 때까지는 나 중도직을 거절합니다. 내가 4억 치르는 거와 절반 넘기면 지금부터 같이 합니다. 라고 매수인이 중도금 치러 나가서 같이 이행하자. 동시에 합치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 조금 중도금 치르는 거야. 그러면 선행이 의미라면 부서 매매계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필요하게 하면 됐다면 지급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이행하는 거지. 아, 중도금 치러 나와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동시하한다는 말은 없어요. 아,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나 그런 말 처음 듣는데 매도인이. 그랬더니 매수인이 뭐래요? 처음 들어? 오늘 들어보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공평하지 않니? 아, 절반이 나오면 절반을 서로 주고 당신 절반 주는 게 맞지 않냐? 너 절반 갖고 올 때인데 중도금이 거절이야. 지금부터 같이 할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또 여기 들어보니까 매도인도 마음이 흔들리네. 또 그런 것도 같아. 이성적으로 그것도 같아. 막 마음이 흔들려. 이거 정말 절반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매도인이 나오려면 뭐라 할 거야? 여러분들 매도인이야. 아, 중도금 치러 나와서 얘가 동시한번을 취하면서 등기서로 절반 줄 때까지는 중도금이 거절하는데요. 같이 하지. 이게 공평하대. 그럼 여러분들 매도인이라면 갑이나 뭐라 대답할 거예요? 매수인이 그렇게 나오면. 너 동시에 항변이라는 말을 아는 거 보니까 민법 공부했구나. 배웠구나. 어디서 배웠니? 홍아무개 얘기하지 마 절대. 너 잘못 배웠어. 상대방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동시에 나의 이행기는 잔금 치는 날이야. 잔금 치는 날 뭐 하나 빠지면 잔금치 거절해. 하지만 중금 치는 건 선행 의무야. 아무 조건 치르는 거지. 중금 쳐서 동시하면 말은 없는 거예요. 상대방 이행기는 언제야? 이행기는 상대 이행기 매도 이행기는 이날이야. 이날은 동시하면 할 수 있어 얘가. 아무 조건이 선행해야지. 이게 법률 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원칙이 하지만 예외 있다 없다. 있다. 동시할 수. 다음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선행 의무자도 중도금 지급 거절하면서 매수인이 같이 해가자. 동시에 항변 주장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중도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이 이행하자. 어떤 경우? 첫째, 법적으로 있는 얘기야. 첫째는 불안해 항변권. 이거 법적으로 있는 얘기야. 536조 단서 얘기. 말도 멋있어. 불안해 항변권. 이때는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매수인은 중도금직을 거절하면서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 중도금직을 거절하겠다. 같이 하자.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불안 항변권. 상대방의 매도인이겠죠?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가 현저히 곤란한 사태가 벌어지면 중도금지부터 거절하면서 동작하는 거예요. 자, 4월 1일 날 중도금 치르는 날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떼어봐야 안 떼어봐요? 매수인이. 왜 떼어봐요? 1번? 그냥 남들이 떼어봐서 그냥 떼어본다 나도. 나랑 3월 1일 계약 맺을 때는 이 매매한 토지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된 깨끗한 토지인데 혹시 그 사이에 뭐 잡혔을까 봐. 떼어봤어. 4월 1일 아침 오전에 떼어봤더니 아예 달라요. 3월 25일 날 압류결정 20억, 가압류결정 30억, 경매 개시결정, 처분금지 가처분기, 소유권 가등기. 이게 났어. 이렇게 나버리면 내가 잔금 치른 날 내가 완전 소유권 넘겨주고 곤란 사태 벌어진 거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이 압류 말소할 때까지는 나 중도금 지급 거절하겠다. 지금부터 중도금 지급하는 것들이 개그래. 일단 치르래. 중금 치르고 잔금 치는 날 말소가 안 되면 그때 거절을 해. 그건 늦은 거지. 응? 매매한 부동산에 중금 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잔금 치는 날 내가 완전을 넘겨서 곤란 사태 벌어지면 중도금지부터 거절하면서 동정변을 주장해야지. 이게 어디 중도금 치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뭐라 본다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 이때는 동시함수하면서 너 압류감에 말소할 때까지는 나 중도금 지급 거절하겠다. 동시함수 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할 수 있다. B번 얘기가 어려워. B번 얘기가. 선이행 지체 중에 우리 선이행 지체라는 것은 중도금 지급이 안 된 거야. 중도금 지급자 중도금 지급이 지금 연체 중이야. 이거 중도금 치르기로 했단 말이야. 중도금 마련이 안 됐어. 그러더니 4월 1일 날 오전 일찍 연락 왔어요. 저기 매도인 씨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하면 중도금 4억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 마련이 안 됐습니다. 더도 말고 딱 하루만 좀 양해달래.
매도인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아, 왜 짜증을 부리고 난리야? 왜? 아니, 왜 짜증나요? 아, 양해할 수 있어. 하루 정도 양해할 수도 있는데, 아, 미리 얘기를 해야지. 꼭 당일날 와서 그러면 되겠어. 당일날 와서. 사람이 다 돈이라는 걸 쓸 계획이 있는 건데, 아, 그러면 하루 전, 이틀 전이라도 미리 말씀하셔야지. 당일 와서 얘기하면 나도 곤란하지 않느냐. 어제 밤까지는 돈이 있었대. 아침 일어나니까 돈이 없었대. 갑자기 일어나니. 하루만. 양해해달래. 양해해줘야 돼, 양해 안 해줘야 돼요. 이거 어차피 양해 안 해줘도 해제 못해, 이거. 이행이 지체되면 일단 최고 후 상당 기간 2, 3일이 지나야지 해제할 수 있는 거지. 약속 위반할 때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일까지는 꼭 입금시키겠습니다. 그 다음날 통장에 입금시켜. 만날 필요 없잖아, 중도금은. 응? 입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은행을 몇 번 찍어봤는지 몰라.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오전에 한 번, 점심 먹다 한 번, 오후에 한 번. 짜증나고 전화했대. 전화 받아 안 받아요? 전화는 받으시다. 인간이 전화도 안 받아. 돈은 안 들어. 전화도 안 받아. 그러더니 결국 밤늦게 너무너무 죄송하대. 오늘 중도금 붙이러 은행 가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야. 그리고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받냐고 그랬대. 내일은 꼭 붙이겠대. 내일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 아시는구나. 어른들은 다 알아. 이렇게 미루는 거야. 어느 날 또 아니전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최후 통첩입니다. 이거 해제할 수 있잖아. 이행 지체 후 상당 기간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해제해버리고 처음에 계약서 벌었을 때요. 그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1억 몰수해버리고 내 땅 몇 개 따라 통보했었더니 붙이러 가는 중이래. 지금 붙이러 가는 중이래. 그래서 또 못했어. 그 다음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느 날 연락했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했더니 갑자기 자기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살 자격이 없대. 신용도 지키지 못하고 약속 지키지 못하는 일단 지약 살 돈 좀 보내달라. 지약을 먹어야겠대. 응? 오늘 계약하자면 지약 먹는데 우리 나 먹는데 온 가족 다 먹는데 아주 완샷 할 거래 그냥. 응? 지금 사발에다 지약 다 타놨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루더니 드디어 언제까지 왔어? 4월 30일까지 왔어. 내일 잔금 친 날이다. 아, 잔금자가 중도금도 못 들어오지 않느냐. 최후 통첩이야.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해제한다. 그래야 오늘까지 반드시 입금 시키겠대. 입금 안 들어왔어. 드디어 5월이 됐어. 해제한다. 그러려 했더니 갑자기 이거 뭐래요. 지금부터 자기는 매수 동시행의 항변을 주장한대요. 뭘? 이거를? 네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교부할 때까지는 나 지금 밀린 중도금 얼마예요? 여기서 4억, 올 잔금 얼마예요? 5억 합쳐서 얼마예요? 9억 지급을 거절한다. 매도인께서 매매 부동산을 명도해 주시고 이전 대표 모두 교부할 때까지는 밀린 중도금도 거절하면서 동시항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선이행 지체 중인 차도 상대방 이행기간에 도래했죠. 도래하면 이제는 동시항변 청할 수 있다는 거야. 매도인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어제까지 뭐 지약을 먹어야 된다, 뭐 하루만 좀 봐달라, 뭐 눈물로 호소한다, 별짓 다 하더니 갑자기 동시한면이래 갑자기. 나 그래서 중도금도 안 들어와서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도 안 했어 사실은. 모든 서류 교부할 때까지는 9억 지급도 거절한다. 그랬더니 얘가 그랬어. 야 인간아 5억 지급은 거절해. 하지 중도금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중도금 입금 돼야지 내가 이전에 필요한 서류 뛰어갈 거야 그때부터. 아니래 지금 동시한면이래. 동시한면 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도인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근데 판례는 열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야. 무슨 세상살이 할 때 열을 잘 받아. 내가 세상살이 할 때 성격 나 원래 유순한 사람이야. 성격 유순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화를 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주 한번 화를 내면 내가 좀 되게 좀 과격한 사람이야. 그러면 본인을 반성해야 돼 인간아. 응? 그건 본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같이 화가 나는 거야. 뭐가 이게 부당해? 공평하지? 빌린 돈이야 이거? 이 모든 전제는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땅을 넘긴다는 모든 전제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내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상대 무슨 기회가 있어? 상대방 매도인은요. 계약을 해제 파기할 기회가 있었잖아.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건 계약을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 그런 잔금 진단이 왔다면 너도 어쨌든 네 이전에 필요한 모든 네 의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지. 죽이 살기를 맨날 매수면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현재. 너는 해제할 기회를 행사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너도 네 의무를 다 제공해줘야지. 동작청할 수 있다. 있고 또 이때부터는 이날부터 우리 동작 이게 돌아간 거 이때부터는 늦게 이행되더라도 결국은 이제 매도인도 5월 10일이 돼서 이전에 필요한 모든 걸 교부왔어요.
그래서 만나줘요. 다 준비했으니까. 만나서 너 열흘치 이전해놔. 너 원래대로 5월 1일이었잖아. 너 중도금도 밀렸잖아. 너 5월 10일 넘기면서 열흘간 이전해라. 이전해요? 안 내요? 이행 지체 빠지지 않아요. 동점이 생긴 날로부터는 늦게 이행하더라도 단돈 10원도 연체로 지연이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상대방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안 한 거죠? 동점 발생한 날로부터는 이 9억에 대한 이자도 발생치 않아요. 그렇지만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한 달, 4억에 대한 한 달치 이자는 이 다음에라도 이자는 이 한 달치 이자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 이자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만 이날부터는 단돈 10원도 이행체 빠지지 않아요. 동점이 발생한 날은 상대방 이행 제거할 때까지 내 힘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행 지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지연이자 발생치 않지만 중도금 친 날부터 장치 날 한 달치 4억에 대한 이자는 이 다음에도 내야 된다, 안 된다? 내야 된다. 이것도 안 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건 발생해. 하지만 이날부터 이자도 발생치 않는다. 이 얘기죠?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야. 죄송해요. 근데 내가 왜 조금 자세히 했느냐. 이 중요한 실무에서도 이 문제를 물어. 이 사례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날짜 써가면서 한 거야, 제가. 자, 밑줄 볼게요. 자, 밑줄 볼게요. 435쪽에 기억의 맨 위에서 불안의 항명권, 밑줄 별표, 동그라미 기억, 제목에다 별표. 그 다음에 니은번에 선이행 의무 불이행 중 이행 채무 변제 도래했다면 그 동그라미 니은번 동그라미 별표한 다음에 A번을 밑줄 보세요. 2번 밑줄자. 자, A번. 선이행 의무자가 즉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도 후행 채무 변제 도래했다. 즉 잔금 친 날이 도래했다면 이제는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한명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장하면서 밀린 중도금 플러스 잔금 9억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번 봐보세요. B번에서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잔금일까지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그 4억, 중도금 4억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만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는 5월 10일부터는 단돈 10원도 동시에 인정되면 이행제 문제 생기지 않는다. 단돈 10원도 지연 이자는 이때부터는 9억에 대한 지연 이자는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는다. 더 가셔야 돼. 중개사법 실무 때문에 좀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여기 나오면 어려워. 어렵잖아, 용어들이. 응? 제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한국말로 써져 있잖아. 한국말을 여러분들 읽어서 잘 이해 안 되니까 한국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있어. 내가 번역해주고 있어. 이게 이런 뜻이다, 우리말로. 그렇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얼마나 추상적이라는 거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렵잖아, 얘기가. 자, 그런데 어디를 볼 것이냐. 별별 3개 친 데가 어디냐. 거기 보세요. 통속 판례가 사회생활 할 때 동시하면 인정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거 줄줄줄 외우셔야 돼. 이게 더 잘 나와. 요즘은요. 이게. 자, 판례가 다음 같은 경우는 세상 살아가는 공평. 이 공평의 견제에서 바라볼 때 서로 같이 누가 먼저 이행하는 거지? 서로 같이 이행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같이 동시행에 한 것이 공평의 견제에서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동시행명권들이야. 자, 하나하나 체크할게요. 첫째,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자꾸 읽으라는 거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당사 상호 간의 반환 의무. 무슨 반환? 무효 취소했다는 부당 반환끼리는 서로 동시행변이야. 같이 반환하자. 내가 먼저 부당 반환해야 상대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기 강박 차고 원료 취소했을 때 내가 준 것은 돌려받고 돌려주는 거 서로 동시행변이라는 거야. 계약에 무효 취소했다는 부당 반환끼리 서로 뭐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변 주장할 수 있다. 누가 먼저 반환한다는 얘기 아니야. 같이 반환하자. 동시행변. 변제와 이거 잘 봐보세요. 이거 잘 나와요. 돈 갚는 거와 변제와 영수증이요. 사정할 때 영수증. 무슨 영수증이요? 돈 받았다는 변제 영수증. 몇 월 며칠부터 총 완결이야 써주는 거는. 서로 어떤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 관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1,000만 원 빌렸어. 이번에 만난 김에 내가 주는데 야, 돈 받은 영수 써줘. 그랬더니 야, 볼펜이 없다, 야. 일단 주면 나중에 써줄게. 너 돈 받은 영수 써줄 때까지는 나 돈 갚는 거 거절한다. 동시행 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또 오늘 만났는데 돈은 내일 입금시킬 테니까
내가 2달 전에 빌린 돈 내일 입금시킬 테니까 오늘 만난 게 자필로 2달 전에 빌린 1,000만 원은 총 완결이라고 오늘 써달래. 나 돈 갚을 때까지 못 써줘 인간아. 실제 갚을 때까지. 나 동상변이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은 서로 동상변이다, 동상변이 아니다. 동상변이 아니다. 동상변이 뭐예요? 변제가 선의.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야. 동상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써줬던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갖고 와. 그 돌려줄 때까지는 나 돈을 거절한다. 동상변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 조건을 돈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야. 왜요? 차용증 돌려줄 때까지 돈 못 갚아 인거나 동상변 주장하면 안 돼 채무자가. 이유는요? 내가 돈 빌릴 때 썼어.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몇 월 며칠부로 2,000만 원 빌린 거 인정한다. 내가 썼어요. 내가 쓴 차용증 갖고 올 때까지 나 돈 거절한다. 동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먼저 갚아야 돼. 이유가 뭘까요? 이게 동시하면 인정하면요. 차용증 잃어버리면 영원히 돈 못 받는 거야. 뭐 써주면 돼? 편지영수증. 야, 내가 차용증 어떤지 모르겠다, 야. 내가 써줄게, 내 자필로. 몇 월 며칠 빌린 돈은 몇 월 며칠 총 완결 써줄게. 이거 써주면 돈 갚아야지. 이거 안 돌리면 돈 안 갚는 거 거절하면 말이 안 되잖아. 차용증 잃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지. 내가 돈 5천만 원 빌려주고요. 차용증 받아놓은 거 있어.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애들 챙길 때가 아니야. 차용증부터 챙겨야 돼. 차용증부터. 그거 없어도 괜찮아. 응? 돈 갚는데 영수증만 써주면 돈 갚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동시면이 아니야. 선의행위야. 또 하나는 변제바, 담복권, 말소. 담복권 소멸은 말소는 동상변이다, 동상변이 아니다. 동상변이 아니야. 뭐예요? 돈을 먼저 변제하는 선의행위야. 돈을 먼저 갚아야 나중에 저당권도 말소시키고 돈을 먼저 갚아야 양도담보건 매도담보건 소멸시키는 거지. 너 저당 말소에 필요해서 교부할 때까지 나 돈을 거절한다. 은행 가서 동시함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변제와 돈을 갚는 거야. 내가 발행한 어음수표를 반환받는 것은 서로 동시함변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동시함변 들어가는 거야. 돈만 갚아버리고 어음수표 회수 안 하면 이게 배수해서 또 돌아오면 또 갚아요. 사람들 거래 안전 때문에. 이게 동시함 취할 수 있어. 내가 발행 어음수표 갖고 올 때까지는 돈을 거절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서 동참이 안 할 거야. 임대차 되게 많아요. 임대차에서. 쓰지도 않아. 임대차에서 임차 보증금을 떼주는 거야. 임차 먼저 반환해주는 건 서로 동참에 들어가. 전세권에서 전세계 끝났을 때 설정자가 전세금을 빼주는 거야.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을 반환 및 말세 편에서 교부해주는 건 서로 동참에 들어가요. 이 다음에 또 임대차 참 많아요. 지상물 부서 매수해줄 때까지 나 토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겠다. 동참을 신청하는 거 많아요. 임대차에서 임대 네가 뭐 해줄 때까지는 나 못 나가. 이거 참 많아요. 의셔야 돼. 그럼 여기서는 전 동참이 아닌 거. 거기서 필요 있는 것 중에서 거기 보면 거기 무슨 마이크가 있어. 마이크. 네, 그 임대차 밑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 등기 명령이나 말소 등기와 보증금과는 동생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상가주인이 보증을 빼주지 못해서 세입자가 주택 소재 관할법원에 가서 임차 명령록이 내놓고 이사 나갔어요. 임차 명령 내놓고 이사 나가더라도 집을 비우더라도 2년 전에 전입한 전입신고가 2년 전에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야. 빈집이야. 그런데 집주인이 연락 왔어. 임차한테. 저기 보증 빼줄 테니까 임차 명령된 말소 필요해서 교부해달라. 집주인이 동시함 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명 주택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무조건 뭐다? 선행이야. 무조건 선행의무가 있는 거야. 선행이지 동시함 청하면 안 된다. 보증 먼저 빼줘야 나중에 말소시켜주는 거지. 집주인이 보증을 빼주러 가서 임차명 말소 필요해서 교부할 때까지 보증 반환하는 거 거부한다. 동시함 청할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이 뭐다? 무조건. 명령형 주택에서는 선의. 여기 하나 있고 하나 빠진 거 있어요. 그 밑에 여기가 나온다니까. 그 밑에 뭐 지상 매청권과 뭐 부도 매청권과 뭐 토지 인도를 거절하는 거, 주택 뭐 건물 인도 거절 다 동시함변이야. 임대차가 다 동시함변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그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건 너무 어려워. 필요 없고 밑에 뭘 적을 거냐. 요거 잘 나오고 또 다음 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 매매 계약에서 토지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뭐 하는 거? 협력해 주는 거야. 협력해 주는 거야. 토지 매수인이 허가 지역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 같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 사이는 서로 동상면이다, 동상면이 아니다. 동상면이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 매도인이 허가 신청이면 무조건 선행입니다. 매도인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허가 신청해 줘야지. 매수인 측가 중도금 측가 허가 신청 못 해줍니다. 이런 말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동상면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이거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여기까지 잘 나오는 거 이거. 두 개. 하나 더 볼 거예요. 하나 더. 하나 앞으로 넘겨. 여기가 중요해요. 오히려. 이거 어렵지 않잖아. 빡쳐놓고 고르다 나올 때 맨날 이거야.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넘기시면요. 433쪽에 2번에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채무자를 대의하여 어쩌고 했을 때 아까 별표 쳐놨잖아요. 433쪽 앞에 좀 넘어왔어요. 그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경매가 무효화됐을 때 미주 갔나요?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세 줄 내려와서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최근에 25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두 번이나 이 지문이 나왔는데 이 동작은 쌍모계약에서 그러니까 쌍모계약에서 쉽게 생각하면 등자인물이 몇 명이요? 2명.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뭐 둘. 이 둘끼리 주장하는 게 동시항변이잖아요. 그런데 등자인물이 3명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너와 나 이렇게 주장하는 게 동시항변이 이렇게 같이 행하자.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땅이야 땅. 경매당한 채무자가 있고 경매당한 채무자야. 이걸 경락받은 경락자가 있고 경락자는 A라 칩시다. A가 있고 그 다음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락이 되면 경락되면 누가 배상받아갔어요? 얘가 받아갔지. 얘가 3명이 나온단 말이야.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 얘 미국과 사이에. 판사님 보셔요. 얘 등기 물고에 5억짜리 자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5억 빌려왔다는 채권 증서랑 변제에 도래했다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경매해 주세요. 이 저당권자들은 그 채권 증서와 등기부 등본 첨부해서 신청하면 바로 경매 잡아줘요. 경매 잡혔어. 이 등기부에. 미국과 있어 지금. 경매 개시결정. 그러더니 경매가 진행돼서 한 번 유찰된 것을 경락자가 10억에 경락받았어요. 경락자 완납했어요. 경매받은 동사는 경락자 완납 시에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손취득한다. 경락자도 이걸 처분할 때는요. 이거 팔아먹을 때는요.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그러면 보통 경매가 되면 특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완납하면 어떻게 등기내요? 촉탁 등기. 경매 촉탁 등기나 간편해요. 그래서 경락때 완납했던 증명서를 가지고 완납시킨 증명서 가지고 경매한 법원에 가서 촉탁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간단히 나. 3번 소유권 이전 접선 원리 접선 원인 몇월 며칠 뭐 평택 지원에 무엇으로 경락으로 소유자 A 등이 났어. 이게 지금도 3개월 전이야. 여기서 미국 가서 왔더니 이 꼴 난 거야. 근데 문제는 그 경매신 5억 원을 내 빌린 적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빌린 적도 없는데 이놈이 남의 부동산에 경매 잡아갖고 경매에서 지가 받아간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대한민국은 등기관들이 실적 심사관이 없기 때문에 서류만 첨부되면 다 이게 될 수 있어. 돈 빌렸다는 채권증 다 위조하고 뭐 해서 내버린 거야. 어이가 없잖아. 그럼 얘가 쫓아가서 이 경매 무효입니다. 저 빌린 돈 없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무효란 말이 떨어지면 무효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경매 자체가 무효야. 그러면 얘는 뭐 찾아가야 돼? 부동 찾아가야지.
다시 찾아가야지.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럼 얘는 이 10억 어떻게 해야 돼?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얘한테 찾아가야지. 얘한테 청구했어. 야, 판사 무효하지 않느냐? 판결 봐라. 따라 경락자는 A가 된 부동 나에게 명도하라. 나 경락되면 10억은 얘가 줄 때까지 나도 너한테 못 넘겨줘. 나 얘가 10억 줄 때까지 나도 너한테 인도 거절할 거야. 얘가 동시함을 청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동시함권은 어떻게? 니네 둘끼리 중에 동시함권이지. 얘가 나한테 이거 해줄 때까지 너한테 하는 거 거절한다. 세 명이 뒤에 얽혀버리면 동시함권은 없는 거야. 그럼 동시함권은 어떻게? 둘끼리 너와 나 우리 둘끼리 얘는 예태 받아야 되고 나 얘가 10억 줄 때, 경락 10억 줄 때가 나도 인도 거절할 거야. 동시함변이야. 얘 10억 줄 때까지 인도 못 해줘.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론. 동시함 문제 푸는데 등장하면 3명이 나오더라. 동시함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동시함 성립할 수 없다. 동시함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경락자가.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고 네가 10억 갖는 건 너의 문제야. 나한테 동시함 붙이면 안 된다. 그 경매 무효된 경우 동시함이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됐어요. 그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한 번 보려면 힘들어. 그렇지만 다음번 볼 때는 이제 20분이면 돼요. 다음번 볼 때는. 그 다음에 요약 가면 10분이면 돼, 이제. 줄여드리려고 조금 하는 거야, 얘기를. 줄여줄 때는. 넘기시면 또 잘 나오는 질문이 뭐냐. 436쪽에 2번. 이것도 지겹게 잘 나와. 동그라미 별표. 그 제목이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동그라미 친데 별표. 자, 미술 볼게요. 수령 지체 경우.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으로서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다시 동시항목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인데 판례는 인정한다.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렸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최고할 때마다 이행 제공이 없어버리면 다시 상대방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답 들었어. 모른다 인간아. 그래요? 너무 어려워.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 지체에 빠뜨렸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요구하면 상대방 동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동점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단돈 10원도 지연이자는 연체료는 발생치 않는다는 거야. 자, 보세요. 오늘 잔금 치는 날이야. 나 매도인이야. 임야를 매매했어. 그러니까 매도 입장에서 오늘 잔금 받는 날, 잔금이 오늘 7억이에요. 잔금 받는 날 매도인이 뭘 준비해야 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중개사무실 11시에 만나기로 나갔어. 앉아 있었어요. 그럼 매도인 나는 이행 제공한 거야. 중개사 얘기하고 있는데 11시 온다면 12시가 돼도 안 와.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 한참 있다 받았어요. 아니 오늘 잔금 11시에 치르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했더니 오늘 잔금 치는 날이었나요? 잘 깜빡했대. 이러면서 빨리 집에 오셔야 돼. 돈 없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인간아 그럼 연락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내일까지는 잔금만 하겠다. 오늘 집에 가시래. 태연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매도인이 어이는 없지만요. 내일 치르겠대. 내일 만나지. 이전에 필요한 서류 다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갖고 왔어 내가. 집에 가서 문갑에 넣어놨어 일단. 이놈이 하나 보니까 열을 안다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보고 내가 같이 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야. 아침에 10시 전화했어요. 마련됐습니까? 했더니 하루만. 딱 하루래. 죽을 줄 알겠대. 하루만 양해해달래. 그 다음에 전화했더니 마련됐습니까? 딱 하루만. 3, 4일 미루는 거야. 응? 계속 미뤄갖고 내가 약속 날짜 나 이행 제공했단 말이야. 이전에 편에서 교부했는데 돈 없다 잔금을 못한 거야. 집에 내가 최고를 계속했어. 오늘 전화 안 했어.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 왔어. 매도인 씨 이자 다 돈이 마련됐으니까 오늘 만나지. 그래서 다시 내가 문갑에 있는 거 이전 필요한 서류 갖고 나갔어. 그래서 잔금 치르는데 잠깐 계약서에는 일주일 전날. 이 잔금 친 날 아니냐. 네가 돈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일주일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내 7억에 대한 이자 받아야겠어. 내가 단돈 10만 원이든 5만 원이 되든. 일주일치 지연해 달라. 라고 요구했더니 내세 지연이자 준대요? 안 준대요. 왜 안 준대요? 뭐라면서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자 빠뜨렸더라. 나한테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전화했잖아. 잔금 쳐달라고.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매도인 측에서 이행 제공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잖아. 지네 집에 문갑에 넣는 거 이행 제공이 아니잖아. 그럼 이자 받으려면 잔금 늦게 치르고 이자 받으면 어떻게 써야 돼?
나는 관련 서류를 중개사무실에 맡겨놨다. 나는 관련 서류 법무사에 맡겨놨으니까 빨리 장부가 찾아가. 이행이 제공된 상태에서 체고하면 늦게 이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법적 이자가 발생하는데 우리 집에 갖고 들어와서 문갑에 넣는 것은 이행 제공이 아니잖아. 그럼 걔는 늦게 이행하더라도 지연 이자는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 이행제 빠뜨렸다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요구해버리면 상대방 지연 이자 발생치 않아. 상대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야. 열흘이 늦어졌건 한 달이 늦어졌건 단돈 10원도 지연이 발생치 않아요. 동시에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연 이자 발생하고 동시에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행이 제공된 상태에 채고해야지. 관련서 일체를 중개사무실에 관서 일체를 법원사에 맡겨놨으니까 빨리 장관 찾아가. 그 이행 제공된 상태잖아. 그럼 걔가 늦게 이행하면 이행이 안 되는 건 지연 이자 받아야지. 그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으면서 수령제 빠진 당사자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늦게 잔금 치르더라도 단돈 10원도 지연 이자 발생치 않는다. 그 얘기죠? 자, 효력 볼까요? 이행 거절, 효력. 언제까지 이행 거절해요? 상대방 이행 제공할 때까지 내 의무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동시한명인 사람은 나 임대인이 보증 빼줄 때까지 이사 안 나갈 권리 있어. 이전에 필요한 서류 교육할 때까지 잔금 안 치를 권리 있어. 두 번째, 이행 책임을 면했기 때문에 동점에 발생한 날부터 늦게 이행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는다. 정당 권리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송상 효력, 이게 또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어버리면 3번 상환, 그 두 번째죠. 상환, 급부 판결. 밑줄 상환, 이행판. 이거 왜 묻는지 몰라. 우리가 소송법이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상환, 이행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정신나간 출제위원들이 중개사 공부한 사람인지 법원인지 법원 시험인지를 모르고 맨날 이거네.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 판결을 내린다. 즉 동점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소송을 내든 100% 못 이겨요. 너는 잔금을 지급하고 너는 부동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 너는 매도인은 소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넌 대금을 지급하라. 너도 하고 너도 하라. 누가 소송을 내든 100% 못 이겨. 너도 하고 너도 하라. 이 판결을 내다 말이야. 그걸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상환, 이행판. 너도 하고 너도 하라. 판결 꼭 이렇게 나와요. 100% 승소하는 사람은 없어요. 동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까지도 내가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이걸 왜 내는지. 동점에 있어서 소송이 붙어버리면 상환, 이행판.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누가 소송을 내든 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전부 승소하는 사람은 없어. 100% 승소하는 사람. 너만 하라 이렇게 판결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동시항명권은 잘 봐보세요. 거기에 추가할 거 맨 밑에 백지에다 소송상 효력 밑에 백지에다가 여기 당구장 표시. 당구장 아시죠? 당구장 표시한 다음에 이 동시항명권은 쌍무결의 당사자끼리는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고려됩니다. 따라서 당연 고려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자는 발생치 않아요. 그런데 이 동시에 법원에 가서는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고려하지. 법원은 알아서 당연히 직권으로 고려치는 않는다. 당사자끼리 쌍무기하면 당사자끼리 뭐라고요? 주장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동시항명권은 당연히 고려되는 거야. 자동으로. 하지만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 지금부터 동의を주장합니다. 주장할 때만 인정하지. 주장하지도 않는데 판사가 알아서 동시항명권을 직권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법원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장해야지 고려하지. 직권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끼리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고려된다. 주장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런 거 처음에 잘 나오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너무 중요해. 잘 정해보세요. 동시항명권은 쌍무결된 당사자끼리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고려되는 거다. 근데 법원에 가서 뭐 할 때만 주장할 때만 고려하지.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알아서 직권 고려하지는 않는다. 법원을 묻는지 당사자를 묻는지.
달라요. 자, 보세요. 나 아무 법 모르는 사람이야. 나 진짜 한글 정도 겨우 아는 사람이야. 근데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됐어. 내가 돈을 열심히 막았고 조그만 선산 하나 마련하려고 임야를 2억에 매수하게 됐는데 자, 약속 날짜 나갔어. 내 매수인이야. 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나갔는데 매도인이 그래. 아이고 매수인 씨 오늘 당연히 잔금증 등기 넘기는 날인데 내가 하다 보니까 소유권 등기 필증을 못 찾았네. 그 등기 필증 찾는 대로 드릴 테니까 일단 잔금 치르세요라고 그러는 거야. 소유권 등기 필증을 못 찾았대. 찾는 대로 줄 테니까 일단 잔금 치르래. 그럼 나중에 서류 주겠대. 그 찾아 주겠대. 그럼 등기 내시래. 잔금 치러 안 치러요? 그거 빠지면 등기 못 내잖아. 나 못한다. 그렇게 못한다고. 아니 어쨌든 나중에 드린다니까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 다 띄워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서류만 갖고 가시고 소유권 등기필증이나 부동산 매도 인감증명 나중에 줄 테니까 잔금 치러. 나 못 치릅니다. 나 지금부터 동상면이야. 당신이 이전에 필요한 사람 모두 교부할 때까지는 나 잔금증 거절한다. 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그런 말 몰라. 동상면 이런 말 몰라. 그런 법이 어딨냐. 그냥 와버렸어. 한 열흘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 매수인 씨 내 소유권 등기필증 찾았고 그 매도 인감에 다 떠났으니까 만나재. 만났어. 만났더니 매도인이 그래. 열흘치 이자 달래. 열흘치 이자를 왜 주니? 네가 이전에 필요한 안 줘서 내가 잔금 안 치른 건데. 너 나한테 동시항변 한다. 그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그런 말이 무슨 말이야? 나 그런 말 모르는데. 동시행? 그런 말이 무슨 말이니? 그럼 나 지금부터 동시항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흘치 이자 안 내고 나 지금 동시항변이야 말 안 하는 사람은 열흘치 이자 내고 그건 아니잖아 지금. 당연히 고려되는 거야. 네가 이전에 필요한 교부하지 않아서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동시항변 지금부터 동의업 주장한다 말하는 사람이건 말 안 하는 사람이건 지연이자는 발생치 않는 거지. 주장한 사람은 열흘치 이자 안 내고 지금부터 동시항변이야 말 안 하는 사람은 열흘치 이자 이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당사자끼리는 동시항변을 발생한 날부터는 항변을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고려되는 거지. 말하는 사람은 열흘치 이자 내야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원에 가서는 소득이 붙어버리면 판사는 지금부터 저 동의업 주장합니다. 주장한 사람만 고려하지. 주장하지 않는 판사가 알아서 직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법원에 가서는 뭐 하여야? 주장하여야. 쌍무하면 당사자끼리 뭐 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꼭 기억하셔야 돼. 나오는 포인트가 있어. 한번 하려니까 어렵네. 한 번 갖고 안 돼.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은 자꾸 범위를 시간을 좁혀 들어가야 돼. 처음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다음에 이것도 어려워. 세 번째 기도. 이거 하나 추가해야 돼요. 네 번째 게 왜 묻는지 몰라. 진짜 이건 의문이야. 네 번째도 기출지면 잘 나와요. 자,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 처리. 상계하는 것은 금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붙은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서는 상계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 어떻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동시에 붙은 채권을 자동으로는 안 되지만 수동으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무슨 자동차 운전하나 자동은 못하지만 수동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일단 상계란 파트가 시험범위가 아니야. 시험범위가 아닌 파트예요. 상계 제대로 공부하려면 문건대리만 공부해야 돼. 법조문이 상계하는 법조문이 7개 조문이 있어요. 또 하나 상계가 시험범위 아니라 자동 채권이 뭐지 수동 채권이 뭐지 이걸 내가 15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오버하는 거야. 내 지식만 딱 과시하는 거야. 시험범위 아닌 걸 어떻게 자세히 이걸 설명합니까? 근데 시험범위 아닌 걸 자꾸 지문에 물어 가끔 가다가 왜? 그들은 법원직인지 검찰직인지 뭔지 구분 안 하거든. 그럼 여기 어떻게 하셔야 돼? 동시항변 채권을 외우셔요. 자동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자동으로는 상계 처리하지 못하지만 수동으로는 된다 안 된다. 자동은 안 된다. 수동은 된다. 이거 알고 계셔요. 자동으로는 상계할 수 없지만 수동은 된다. 상계다 자동차 수동차 시험범위 아니기 때문에 내가 15분 들어가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 간단하게 기억만 하셔. 꼭 이해할 때가 자 5번에 동시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동시항변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은 10년 소멸시 걸리는 거야. 동시항변권도 10년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없어지는 거야. 동시항변권은 소멸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유치권은 물권이야. 유치권은 소멸시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 유치권 소멸시 걸렸다는 말 없어요. 유치권 자체는 소멸 걸리지 않는데 물권이기 때문에. 동시항변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에 걸린다. 밑줄 보세요. 됐네. 완벽하네. 한 번 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 다음번에는 20분 만에 끝납시다. 요약 정리해서는 다시 10분 만에 끝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 다시 한번 또 5분에 반복합시다. 이거 반복해야 돼요. 이거 어려운 파트야. 성립 요건이 어려워. 외울 것들도 많고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10분 쉰 다음에 어디로 가? 3자령 계약 가야죠. 3자령 계약. 10분 쉰 다음에 10분 쉴게요.